여러분 지금 큰일 난 거 아세요? 일본 정부가 서대문 형무소를 철거하라고 압력을 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서대문 형무소 전시관은 항일 유적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받는 걸 실감나게 재현해놨어요. 근데 한국에 온 일본인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가 없다. 어떻게 우리 같은 선진국민한테 이런 걸 보여주냐. 그래서 화가 나서 귀국해서 일본 정부에 민원을 잔뜩 넣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다가 서대문 형무소를 허물자고 했고, 이명박 때 진짜로 허물려다가 시민단체랑 사회단체가 격렬하게 반발해서 못했어요. 일본 정부나 일본 관광객이나 우리를 침략했던 과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지들 조상이 욕먹으니까 그것만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그 비위를 맞춰주려고 한 거고, 정말 큰일 날 뻔한 거고, 정말 다행인 거죠. 실제로 이명박 정권 초기에 시위가 엄청 많았죠? 그때 굵직한 시위 주제 4개가 FTA, 광우병, 반값 등록금,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철거 반대였어요. 서대문 형무소라는 항일 유적은 외적의 침입에 저항하는 역사의식이 그대로 묻어있는 건데 그걸 일본 정부 비맞춰야 되니까 허물겠다고? 그래서 이명박이 친일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는 이명박 지지자지만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이 나왔죠? 일본은 거부했고 법원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일본 정부가 보복 차원에서 서대문 형무소 철거 압력을 다시 넣기 시작한 거예요. 박근혜 때도 잠잠했는데 문재인 되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정작 서울 시민들은 철거에 반대하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못 믿겠죠? 구글링 해보세요. 일본 대사관 서대문 형무소 철거 이 단어들을 검색해보면 일본 정부가 서울시에 서대문 형무소 철거 압력을 넣는다는 뉴스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지 않아요. 다 뻥이에요. 저거 검색해봤자 그런 뉴스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방금 지어낸 거짓말이니까요. 어떠셨나요?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하셨나요? 아니면 저건 헛소리야 이러면서 구글링 해보셨나요? 근데 전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진실이 돼요. 서대문 형무소를 8호호로 일본 정부를 중국 정부로 바꿔보세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8호호라고 아세요? 우리나라는 6.25 때 중공군한테 쭉쭉 밀렸는데 용문산 전투에서 국군 6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을 막아내고 패잔병들을 대붕호까지 추격해서 격파했어요. 이 승리에 크게 고무된 이승만 정부는 대붕호를 8호호라고 개명합니다. 오랑캐가 격파된 호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에 관광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8호호의 어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중국은 공산당 독재국가죠. 당연히 인민들한테 중국의 치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은 한국전쟁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이 고작 국군 1개 사단한테 깨져서 한국 정부가 그걸 기념하려고 호수 이름까지 바꿨다는 거를 여기 와서 처음 한 거예요. 그것도 손님으로서 기분 좋게 돈 쓰러 놀러 왔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위대하신 중화사상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중국 병사들이 왜 우리 땅에서 죽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은 그 관광객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사과를 했어야 될 텐데 소국의 병사들이 어쩌다 대국의 병사를 한번 이겼다고 그걸 기념하느라 호수 이름까지 바꾼 것만 화가 나는 거죠. 관광객들이 화가 나서 귀국해서 중국 정부에 막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한테 8호호의 이름을 바꿔달라 그래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예요. 한중 관계를 개선한다고 중국 정부의 저 뻔뻔한 요구를 받아들여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화천군청에다가 8호호를 이전 이름인 대붕호로 되돌리라고 했어요. 정작 화천 군민들은 반대하는데도요. 대붕호가 왜 원래 이름이 아니라 이전 이름인지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외교에는 상호주의라는 게 있어요. 네가 나 한 대 치면 나도 너 한 대 치고, 네가 한 발 양보하면 우리도 한 발 양보하고, 너와 내가 똑같이 하니까 쌤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요구한 중국은 뭘 내놨느냐? 안 내놨어요. 오히려 중국은 우리를 침략했던 과거를 미화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장진호 전투 아시죠? 북한을 도우러 간 우리의 중공군이 장진호에서 미군이랑 한국군을 깨부쉈다. 중국 만세! 누가 들으면 우리가 나쁜 침략군인 줄 알겠어? 우리는 걔들 깨부쉈던 과거를 지워주는데 걔들은 우리를 깨부쉈던 과거를 자랑을 해요. 이게 어딜 봐서 대등한 상호주의입니까? 굴복이지. 야,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봐라. 이 모든 건 19년 5월 24일자 KBS 뉴스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장진호 전투 미화하며 8호호 이름 바꿔달라는 중국의 이중성.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 정말 유명하죠? 제가 이래서 좌파를 싫어해요. 가만히 보면은 그 잊지 말아야 될 역사는 죄다 일제시대 역사예요. 일제의 만행 기억하자, 위안부 잊지 말자, 우리를 침략했다. 그래요. 일제의 만행 잊지 말아야죠. 근데요. 일본의 침략 사실을 뼈에
새길 정도로 역사의식 뛰어나신 깨시민님들께서는 똑같이 우리를 침략했으면서 어떠한 반성도 없는 중국한테는 왜 가만히 있나요? 심지어 중국의 침략이 일제의 침략보다 더 가까운 과거예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공산군이 우리를 침략했다고요. 그럼 좌파는 중국에게는 얼마나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으며 중국은 한국전쟁 때 불법 개입한 과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사죄나 보상이나 반성을 했습니까? 아까 제가 대붕어는 8.5호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이전 이름이라고 했죠? 8.5호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8.5호의 일제시대 이름은 대붕호라고 나오네요. 아니, 틈만 나면 일제잔재와 친일파를 청산하신다는 분들이 중국이 요구하니까 오히려 일제잔재를 되살리시네요? 여태껏 해왔던 반일운동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이념 싸움을 위해 이용해왔던 거예요. 중국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득보다 해가 더 큰 나라예요. 만약에 제 거짓말처럼 이명박이 일본 정부 비임하셔야 되니까 서대문 형무소 없애자고 했어봐. 박근혜보다 먼저 탄핵당했을걸요? 좌파의 이념이 정말로 빨갱이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면 일본의 과거만 갖고 욕하지 말고 똑같이 우리를 침략한 중국한테도 한번 욕해보라고요. 좌파 아저씨들 중국에 뭐 약점 잡힌 거 있어요?